자, 다시 마무리하는 쪽 이제 시간이니까 BS하고 AS, 비포 서비스하고 애프터 서비스 상태에서 내가 투하되는 자산이 많아지면 사실은 나는 회전율을 낮추는 거다.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는 데다가 리소스를 더 투하해야만 되는 우리는 비즈니스 아이템에 들어와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중간에 있는 서비스 단계도 내가 투하되는 서비스 자체가 시간의 양에 비례한다라고 하면 노동 투하 대비 노동성 구조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 만나는 기업들 아까 이제 여기는 그 직원들이 많은데 가면 대부분 스마트 팩토리로 다 바꾸어 가는 시대 아닌가요? 인원이 많아지면 구조조정이 힘들고 그에 대한 고정비가 많다 보니까 대기업의 1차 밴더로서 승승장구하다가 한순간에 아이템의 변동에 의해서 내 인원 조정을 할 수가 없어서 회사는 죽어가요. 매년 돈을 못 버는데 50억씩 100억씩 인건비로만 계속 깨지다 보면 지금까지 번 거 다 털어먹게끔 돼 있거든요. 정말 잘 나가고 좋은 회사다라는 게 없다고요. 네, 잘 보고 털 때 털고 던질 때 던질 수 있는 의사결정을 늘 민감하게 하는 그 대표님의 진짜로 보좌관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는 안목이 있으셔야 대화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대표님 시간 또 여러분들에게 할애하는 것도 리소스를 투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교환이 부채와 자산 교환이 자연스럽게 잘 일어나게끔 하면 잘 간다. AS 자체에도 투하 리소스가 없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그 대표님의 구매처, 판매처까지도 소개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내가 하나를 70단계까지 만드는데 최소한 어쨌든 시간과 어떤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 70에서 이상, 80, 90에서도 출발해요. 최근에 제가 한번 동행했었던 대표님은 DB를 통해서 만난 대표님인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우리 세무사 앞에서도 네가 그 얘기를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저희한테 얘기는 아니고 그 FC님한테 얘기한 거죠. 세무사 앞에서 다 얘기를 그게 맞다고 할 수 있고 동의를 얻어내면 난 하겠다. 그럼 당연히 저한테 동행 요청을 해서 저는 상황 들어보니 가야 될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거의 동행 안 하거든요. 요즘은 갔는데 뭐 갈 때 어떻게 해요? 커피를 4개를 사서 갔죠. 잘 보셔야 돼요. 뭔가 내가 컨설팅, 법적인 거, 해결책 되게 전문적으로 접근할 상황일 것 같을 때 더 역으로 감성을 터치하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다니까. 아버님, 저 그냥 아들이라 생각하고 편안하게 얘기하십시오. 세무사님이 또 나이가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아이고, 세무사님이 지금 이 기업이 20년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이만큼 키우신 장본인이시군요. 라고 출발하고 커피 한 잔 사왔습니다 하고 드리고 그 앞에서 내가 만약에 네가 만약에 하려고 간다? 그 고민을 하니까 스트레스 받죠. 그 대표님이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큰 금액을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본인은 부채가 있었는데 다 못 갚았죠. 바로 그 다음 주에 똑같은 대표님 2분을 소개를 해주셔서 그 2분은 다른 고민 없이 똑같이 세무사 사무실 가서 그 즉시 바로 계약과 동시에 스타팅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은 부채를 털었죠. 그죠? 나는 회전율을 3배로 높였죠. 그렇게 비즈니스를 만드는 게 사업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의 그냥 시간과 에너지를 똑같이 투하해갖고 건너가고 내 소중한 어떻게 보면 자산이 고객풀인데 한번 그것이 됐다고 해서 버려버리고 새로운 어떤 걸 또 구해야 되고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요. 새로 사업을 해서 물 사업을 했어요.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 물을 가지고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되죠. 물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넓혀 나가야 되는데 물 사업에서 끝내고 요거 사업에서 끝내고 의자 사업에서 끝내고 그때마다 초기에 투하되는 많은 마케팅 비용과 활동 비용들이 든다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시면 진짜로 계속 파생되게끔 돼야 되죠. 그래서 DB를 3년 정도 받아서 영업을 하셨다면 가도 다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3년 정도 됐으면 그때부터는 어떤 영업도 보험 영업도 컨설팅 영업도 자동차 영업도 화장품 영업도 다단계도 3년 영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거기서 파생되게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끔 만드셔야 내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리고 자산은 가치가 높아지지만 실제 내가 투하되는 리소스는 갈수록 줄어들면서 회전율과 효율성이 좋아져서 내가 더 소중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 또 관심 있는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53세까지 이거 하고 내가 안 한다고 내가 얘기한 게 있는데 다른 게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 시간을 벌 수가 있다. 네. 자,
마무리를 지는 분위기로 이제 간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요약돼 있고 아까 이거 했고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웨이트가 있느냐, 비중이 있느냐 있겠죠, 당연히. 얘하고 비중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비중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비율 분석을 통해서 회사의 상태를 파악을 할 때 사람마다 중요도가 다 틀려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또 남녀 얘기가 자꾸 떠오르는데 외모를 중시할 수도 있고 성격을 중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황마다 다 틀려요. 픽스되어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그때그때 감각들을 익히면서 비율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한 어떻게 보면 퍼티큘러한 이제 스페시픽한 케이스로 왔을 땐 그 상황일 때는 어떠냐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조정할 수 있어야 되죠. 부채 비율 200% 넘어가면 안 돼요.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가가지고 여기는 보니까 회전율을 막 높이고 유통 관련된 업체예요. 돈만 끌어다가 막 대기만 하면 계속 돈을 버는 곳이에요. 부채 비율은 3000%가 돼야 되는 거예요. 3000%를 끌어올 수 있을 만큼의 신용 관리와 이런 관리, 레pu테이션 관리를 통해서 은행들을 잘 활용하고 거기서 이자율을 최소화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핵심 포인트죠. 누군가는 여기서 2.5에 땡겨오는데 어떤 사람은 1.5만 땡겨온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무조건 경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10원짜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20원 깎아줄게 하고 있으면 무조건 내가 1등 먹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핸드폰을 작년에 바꿨어요. 요즘 핸드폰 가격 비싸잖아요. 239만 원 핸드폰 가격이. 비싸죠? 239만 원짜리를 사면서도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샀다 쳐볼게요. 검색을 했더니 여기는 239만 원이야. 여기는 238만 9천 원이야. 어디 거 사겠어요? 상관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239만 원짜리 사니까. 그래도 어차피 똑같이 사는데 1000원 싼 데서 살지 않겠어요? 그 경쟁에 의해서 항상 우위의 선자가 이기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시대가 이만큼 승자는 승자고 패자들은 다수가 생길 수밖에 없느냐?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다. 옛날에는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유통 라인을 찾아갈 수가 없어서 유통 라인을 알고 있는 게 노하우라서 나를 통하지 않고 너 그거 못 받아라고 하는 때가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만 노력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해가지고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트 세이브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그럼 그 코스트라는 것들이 지금 투하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기회 비용, 시간 비용, 에너지 비용 다 포함되어 있다. 내 체력까지도 소진을 시키면 소진시켰기 때문에 내가 한 단계 더 버텨서 밀어붙일 수 있는 거래건들을 멈추게끔 된다. 그럼 내 체력도 관리가 필요하다. 함부로 막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산을 배분하는 것 자체가 자본 예산의 핵심이고 자산을 배분한다는 것 자체가 경영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자산을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경영 자체의 상태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 자산을 배분한다라는 건 내가 100억을 파이낸싱해서 어떻게 배분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갈까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재무 비율 비교해주고 상대 비교해주고 또 흐름 작년에 나와 재작년에 나와 흐름의 비교를 해준다면 대표님은 지속적으로 날 옆에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케어 받겠다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 없는 관계로 자, 요거 한번 볼까요? ROE 추리예요. ROE 리턴 온 에쿼티라는 의미고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출에 관련돼서 순이익률하고 총자산 이익률, 재무 레버리지 세 가지 곱한 게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에요. 숫자도 많고 글자도 그런데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지만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눈에 들어오게끔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준비하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1시간이면 될 수도 있다. 또 핵심 포인트만 잡는 다음에 10분이면 끝날 수도 있다. 인터넷에 요 이름 하나씩만 쳐보는데 30분이면 끝난다. 대충 알겠다. 그리고 이걸 보고 얘기할 수만 있어도 된다. 그 투하를 못하면 나중에 6개월 후에 어떤 대표님을 만났는데 그와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를 해서 클로징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 응답 받았던 내가 왜 이 부분을 설득하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끌고 가지 못했나. 그 6개월 전에 그거 하나를 찾아보고 내가 그때 잠깐 이해해놨다면 그때 써먹을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대충 한번 볼까요? 원재료비가 1.24%가 변동했다. 늘었다는 거네. 20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가 1.24가 변했다. 많이 변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좀 많이 변했다. 그러면 대표님께 물어보는 거죠. 대표님, 재료비가 좀 늘었네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도가 한 3.5% 변했네요. 이거 왜 변했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이 그거 환율이 변동에 대해서 환율이 좀 높아졌잖아. 그 반영된 거야. 답이 바로 나오면 오케이. 답이 바로 안 나오고 그러게 왜 원재료비가 이렇게 늘었어? 이러면 대표님은
자기 직원들한테 경영상 의사결정하고 지시하고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 거예요. 담당자를 부르겠죠. 야, 원재료비가 왜 재작년에 비해서 3.5%가 늘었어? 라고 묻는 거랑 직원한테 야, 왜 회사가 이익이 이렇게 줄어들었어? 묻는 거랑 받는 직원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회사까지 사랑할 수 있겠어? 월급을 사랑하는 거지. 시킨 일만 하는 게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이 목숨을 걸고 뭔가 찾아내지는 않아요. 근데 대표가 알고 물어요. 원재료비 때문에 이익 구조가 좀 무너진 거잖아. 원재료비 그만큼 오른 만큼 이익률이 떨어진 거잖아. 원재료비 그거 왜 그렇게 늘었어? 라고 물으면 직원은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서 갖고 와야 돼요. 아, 그 이유가 환율 요소가 30%가 있고 그거 말고 우리 그 거래처 그쪽에 뭐 예를 들어서 원자재 자체가 생산이 적게 되면서 수요 자체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져 갖고 가격이 올라갔다. 그게 반영돼서 이렇다. 그게 엔드엔드 하니까 환율하고 했더니 3.5% 정도 됩니다. 여기하면 아 그렇구나. 그럼 앞으로 어떡하지? 환이 계속해서 변동될 것 같으면 환을 해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 해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좀 가입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환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로 예상된다라고 하면 달러를 보유해서 사실은 그 환 리스크를 좀 해지하면 되지 않을까? 왜? 유동성이 좀 있다면 굳이 현금을 우리나라 돈으로 갖고 있을 필요 없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그거 하나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노동관계 비용이 줄었네요. 줄으면 또 좋은 거죠. 비용이 줄은 거니까. 왜 줄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되죠. 아, 우리가 그래도 약간 스마트 팩토리화 시키면서 유인력들을 좀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아, 잘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누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요소가 3년에 걸쳐서 변화된 거 그리고 현재 변동률 이걸 보면서 결국에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매출 채권 회전율이 142%가 늘었네요. 좋은 거죠. 왜 이렇게 매출 채권 회전율을 높일 수 있었냐고. 이게 마이너스가 돼 있다. 그럼 대표님 받을 돈 좀 빨리 받으셔야겠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돈을 조금 더 빨리 받음으로써 이자 비용을 절감하는 거예요. 이자 비용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절감한 만큼이 이익으로 돌아와요. 그거를 미래의 이 수익에 대한 그 현재 가치 분석을 통해서 현재 기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해본다라고 하면 수십억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회사를 파시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요소들을 다 해서 현재 밸류에이션을 할 때 가치가 높게끔 평가되게끔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지금 다음 달에 회사를 한번 팔아보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조정해요? 분식이 되는 거죠. 매년 조금씩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 나가는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게 나다. 그러면 그 관계만으로도 기본적인 나한테 페이먼트는 하고 싶어 해요. 아까 제가 세무사 사무실 만났던 그 케이스도 대표님이 그래서 그럼 뭐 해줘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나한테.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그냥 서비스나 받고 관계성이나 좀 유지해. 뭐 형편도 안 좋으시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했어. 대표님 뭘 하시냐면 뭔 소리야? 이렇게까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는 게 말이 돼? 필요한 거 얘기해봐. 근데 이제 필요한 걸 뭐 얼마를 얘기했는데 거기까지 내가 좀 부담스럽고 하고 일부만 해줄게. 그리고 사람을 소개시켜 준 거잖아요. 그 사람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확실한 사람인 거죠. 사업하는 사람이 줄 돈은 안 주고 받을 돈만 받는다?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보세요. 내가 줄 돈을 안 주면 물건을 그 다음에 못 받죠. 못 받으면 줄 돈을 받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물건을 줄 수가 생산이 못해요. 계속 돌아가게끔 돼야 되니까 나는 주거니 받거니 줄 돈은 줘야 되고 받을 돈은 받아야 되고 부채는 때로는 결국에는 부채가 끝날 것 같지만 1년마다 리뉴얼 되는 거잖아요. 100억이 있어도 100억 갚았다가 100억 다시 빌린 거랑 똑같은 현상이 1년 갱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과정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마인드가 확실해요. 나에 대해서 충분히 페이먼트 할 만큼 부채가 쌓이기 시작하면 너무 부채가 쌓이면 친구 관계가 안 되니까 나도 그러면 난 그래 내가 여유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내가 밥 한 끼는 살 수 있어. 네가 10번 샀잖아. 한 번은 사고 싶어 하고 또 산다고 했을 때 됐어. 네가 뭔 돈이 있어. 내가 살게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냥 그래 한번 맛있게 먹어주고 그게 관계잖아요. 그래야 대표님하고 얘기하면서 대표님 이번 달 제가 영업 성과가 없어가지고 손가락 빨게 생겼네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당신 힘들 때 내가 도와줬잖아. 나 힘들 때도 한번 도와줘. 야 나는 지금 좀 그렇고 그럼 내 친구 하나 소개시켜줄게. 그것도 소개받는 방식이잖아요. 그게 관계라고요. 그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년 BS 단계도 마찬가지고 AS 단계도 마찬가지고 S 단계의 첫 초입도 마찬가지예요. 이걸로 왜 S타입 초입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상황마다 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BS, AS는 투하하면 안 되죠. 리소스를. 여러분들 이거 투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냐. 회사 처음 한 번만 지금 제 시스템상은 그래요. 회사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내년 올해 올 초, 내년 4월 말 5월 초, 내후년 4월 말 5월 초 계속해서 자동으로 발행돼서 여러분들 시스템이 원래 붙게끔 돼 있는데 연동은 아직 안 돼 있지만 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요청하면 받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지금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은 리소스가 시간이 들죠. 원래는 한 1분이면 끝날 일인데 10분은 들 수 있어요. 전화하고 이메일 받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거는 속도 줄이는 거야. 뭐 시스템이 이미 완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은 리소스가 없어요. 계약했고 끝났어. 내년도가 됐는데 이 사람을 내가 계속 관리를 해야 돼. 관리하려고 하면 만나러 가야 되고 가서 뭐 선물도 해야 되고 돈 써야 되고 해야 되니까 싫어. 이것만 보내주면 대표님은 보고 이미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2년, 3년이 갔어요.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원래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도 가능한데 개인 정보다 보니까 자동으로는 안 되고 한 번에 수동적인 거는 해야만 되게끔 되어 있긴 하지만 그 대표님이 3년 동안 그걸 받았어요. 그럼 계속 부채가 쌓이고 있었겠죠. 나는 투할 리소스가 없는데 상대는 쌓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대표님이 전화가 와요. 야, 너 이런 것만 자꾸 보내기만 하고 얼굴도 한 번 안 보이냐? 한번 와. 이러면 아 그래 한번 그럴 때 한번 가면 돼. 오라고 할 때 한번 가는 거지. 그럼 반갑게 맞아줄 거고 밥도 한번 사줄 거잖아요. 밥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밥을 얻어먹고. 요즘 어떠냐? 요즘 뭐 다 어렵죠. 그래? 내가 요즘 뭐 해서 좀 돈이 좀 벌었는데 뭐 괜찮은 거 있으면 하나 갖고 와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부르지. 그 얘기를 안 할 거면서 그냥 한번 와라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러 가고 즐겁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즐거울 때는 언제냐면 아까 우리 했죠? 선물 받는 게 좋냐 주는 게 좋냐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기본적인 제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기본적인 심리는 내가 뭔가 줄 게 있다고 생각될 때 당당해져요. 되게 자발성이 움직여져서 활동력이 넓어진다고요. 근데 줄 게 없다. 나는 줄 게 10밖에 없는데 가서 100 줄 것처럼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면 처음에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이지만 그 에너지 소모하는 어떤 그거가 어마어마하게 소모가 돼요. 한 번 거짓말하고 뭐 약간 2번 사기치고 3번 그거 하고 나면 내 에너지가 소진됐어.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수준까지 좀 쉬워져야 또다시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기꾼들이 되게 대단한 존재들이다. 미래형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시오패스들이 미래의 호모사피엔스를 대신하는 새로운 인종이 될 거다. 나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왜? 정말로 충격을 안 받고 끝까지 계속해서 그 모습을 유지하는 걸 보고 저는 되게 존경스럽더라. 네, 농담인 거고. 자, 그래서 BS하고 에이스 할 때 요거 단계가 기본적으로 투하되는 에너지가 없다. 두 번째, 자, 요거 마무리 짓고 이제 하죠. 경제 에바 부분이에요. 다 파란불이 여기 나와 있는데 빨간불이 뜰 때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보통 회계적인 이익을 얘기를 할 때는 기회비용이 빠져 있거든요. 기회비용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상식적인 단어로 쓰고 있으니까. 기회비용은 내가 이 안을 선택을 했었을 때 얻는 이익이 아니라 이 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될 안들 여러 개들 중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녀석과 관련된 금액이 기회비용이에요. 내가 연봉을 5억을 받아요. 5억을 받기 위해서 옆에 3억을 포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3억이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5억에서 3억 뺀 2억이 나한테는 밸류로서 업이 된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남자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어. 근데 이 남자를 회계사를 만나느라고 옆에 있는 치과 의사를 포기한 거야. 그러면 걔가 기회비용인 거예요. 그 기회비용을 포함시킨 회사의 이익 구조. 당기순이익은 그냥 플러스지만 에바는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다. 지금 이 회사는 너무 좋고요. 한 3분의 1 정도는 마이너스가 뜨고요. 3년 연속 뜨는 경우도 있고 그 해마다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여기는 빨간불, 여기는 빨간불, 여기는 그냥 그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네,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빨간불이 떴었을 땐 경제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그 돈으로 은행에 맡겨놓거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외기라고 해서 가중평균 차익 이자율을 뽑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비용이에요. 그 돈을 파이낸싱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그 비용이라는 것도 역으로 투자 수익률하고도 연동이 되거든요. 차라리 그냥 그 비용을 안 들이는 게 훨씬 더 이익이었던 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빨간불이다? 당기순이익은 계속해서 5천만 원 1억씩 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에바가 빨간불이다. 그럼 대표님한테 얘기를 해야죠. 대표님, 회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상태로만 본다면 회사 이익 남으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럼 가져가는 거야. 차라리 그냥 그걸 대체안으로
은행에만 넣어놓거나 아니면 리스크 거의 없는 포트폴리오의 투자 자산에만 넣어놔도 지금 벌은 것보다 리스크는 없으면서 수익은 더 나오는데, 그러면 이 비즈니스가 사실은 경제 환경에 이제 비교했었을 땐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대표님들이 사업을 접고 싶지 않을까요? 접고 싶을까요? 질문 안 할게요. 하루에도 12번씩 접고 싶을 때가 많이 와요. 근데 그걸 못 잡는 거죠. 이유와 명확함이 없는 거죠. 또 승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왜? 자녀한테 계속 마이너스를 줄 거예요? 차라리 그냥 부동산 하나 사주는 게 더 나을 건데, 부동산 성장률과 비교했었을 때 회사의 성장률과 이익과 가치의 성장률이 더 떨어진다면 부동산으로 가야죠. 부동산 이상의 지금 수익률을 내는 기업들이 몇 개나 도대체 될까요? 하지만 그 안엔 다른 또 요소가 있겠죠. 내가 그래도 회사 대표로 하는 거, 또 그래도 급여들 직원들 내 식구 같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았고 나도 급여는 좀 가져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하지만 경제학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면 이걸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요소를 분석을 해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이자 비용이 너무 과해서 그렇고, 회전율이 너무 떨어져서 그렇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현장을 딱 봤더니 공장에 어떤 부분이 있고 노동 부분이 있고 했더니 이런 부분들도 수정했더니 갑자기 에바가 플러스로 바뀌어 있네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 정도면 승계도 가능하다.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절대로 딱 봤는데 길다 아니다는 없다고요. 그래서 추세 분석으로 3년치를 보여주고 변동률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진짜로 교도소 가야 될 회사 사장님이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 앞에서 회사 되게 좋은 것처럼 보여줬다고요. 솔직하게 얘기 안 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나와버렸죠. 저 9시 반에 이메일 딱 확인하고 더 이상 확인 안 합니다. 그랬더니 9시 20분에 딱 메일이 왔죠. 살려주십시오. 방법이 있으면. 두 번째, 살릴 수 있지 못하면 잘 죽여주십시오. 잘못 죽으면 교도소 가요. 횡령 배임으로 간다니까요. 왜 그렇게 했어요? 회사는 내가 자본을 갖고 출발했는데 그 자본을 갖고 자산을 샀죠. 부채를 땡겨서 자본을 샀죠. 이 자본이 부실화됐는데 그 부실화 과정에 내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문제를 삼아요? 내 돈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채권단에서는 문제를 삼겠죠. 내 돈 가져가서 제대로 쓰지 않고 돈을 횡령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도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범들이 있는 거거든요. 수도 없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네, 아주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에바 부분은 그런 의미를 쓴다. 이제 더 설명 안 할게요. 알트만 지수는 리스크 분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아까 분석이고, 배당을 할지 말지 얼마나 할지. 여러분들 배당 보면은 이제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차등 배당 지금 좀 무의미해졌었잖아요. 그렇죠?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 또 소득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중요한 시점이 된 거예요.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지급금이 5억이 있네요. 그런데 이 5억을 5년 동안 정리하면 된대요. 급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대요. 그리고 매년 한 2억 정도 가지급금이 더 생길 거래요. 예상할 수 있죠. 그러면 5년 계획을 세우면 매년 얼마씩 정리해야 돼요? 단수 이야기하는데 지금 1억씩 줄여야 되니까 1억. 매년 2억씩 증가하는 것도 없애야지 되는 거니까 3억. 매년 3억씩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내가 회사에서 급여 가져가는 걸 봤더니 1억 5천을 가져가더라. 그럼 3억을 더 보태서 4억 5천을 가져가야 똔똔으로 해서 이제 가지급금이 안 쌓이는 구조를 만들 거 아니에요. 가지급금 솔루션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지급금을 자기 주식을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해가지고 와이프한테 줬다가 뺏었다가 막 넣었다가 뺐다가 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전체적인 흐름과 계획을 세워서 자연스럽게 하되 국지가 좀 크다. 그러면 조금 턴키로 갈 수 있는 베이스로 가야겠다. 그걸 자기 주식을 좀 활용한다. 근데 하려다 보니 세금의 양도세가 좀 커지니 배우자를 좀 활용한다. 그것도 연간을 좀 쪼개서 한다던가 어쨌든 전략을 세우게끔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매년 3억을 더 플러스 4억 5천을 갖고 나오는데, 내가 4억 5천 그냥 갖고 나오는 거 하고, 나하고 와이프가 반씩 쪼개서 갖고 나오는 거 하고, 자녀 2명에서 4명에서 쪼개서 갖고 나오는 거 하고 세율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자녀들은 한 명은 회사 다니고 있고 한 명은 학생이에요. 근데 학생인데 얘가 보니까 빌라를 조그만 거 1억짜리 하나 사가지고 임대료가 한 달에 1년에 한 600만 원씩 들어오네요. 임대소득,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은행에서 이자소득, 주식에 투자했는데 배당소득 막 들어와요. 그걸 다 조합해서 소득세 계산을 했더니, 그 건강보험료까지 다 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분산을 하는 게 가장 낮은 실효세율이 되는지를 계산을 해서 대표님 앞으로는 2억 5천을 급여 플러스 배당으로 가져 나오시고 여기는 배당으로 얼마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봤더니 딱 그렇게 구조를 짰더니 이 그 지분율이 다르네요? 안 맞네요? 그전에는 차등 배당이 가능했으니까 그냥 쓰면 됐는데 지금 차등 배당으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조정을 해서 결국에는 비율을 좀 달리 가져갈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딱 하면 세율이 3%가 떨어졌어요. 4억 5천에 3%면 얼마예요? 4, 5, 20, 2천, 한 1,800만 원 되겠네요? 연간 1,800만 원의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조정을 해줘도. 그게 그분에게 계속 줄 수 있는 서비스 아니에요? 야, 이분은 진짜 이 회사는 건강해. 암이 안 걸려. 왜 나 만났을 때 이렇게 건강한 상태였어? 여러분들 개인 보험 할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보험 대상자에 대한 1순위가 뭐예요? 빨리, 시간 없어. 빨리. 납입 여력 아니었어요? 납입 여력 없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안 만나러 가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상태여야지 돈이 이렇게 오른쪽 우주머니까 왼쪽으로 옮기죠. 돈이 필요하대. 돈을 대출을 해달래. 그래서 대출 영업을 하러 가요. 그래서 대출을 10억을 받아줘요. 그걸 꺾기로 해갖고 받아요. 그러니 2년까지는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2년 있다가 그걸 버려요. 그러면 어쨌든 나는 뭐 손해 안 봤다고 하지만 2년 간다고 하고 2년 꼭 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유지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나한테도 피해가 오지만 뭔가 이상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안 좋은 회사를 만나기를 기대하면 안 되고 좋은 회사를 만나는 걸 기대해야 돼요. 사람은 고간에 뭔가 쌓여서야 여유가 있고 또 뭔가 더 풍성해지지 않아요? 그쵸? 너무 어렵고 힘든데 뭔가 저희한테 뭔가 갚고 싶어도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못 갚듯이 부채가 쌓인다고 해도 그걸 자꾸 갚으려면 여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좋은 회사 만나야 돼. 좋고 큰 회사를 만나도 몇백억 되는 회사를 만나면 지금 우리가 조금 불안하고 뭐 약간 어려워하지만 그냥 지속적으로 서비스 해준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를 맺고 포인트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큰 기업인데도 이런 요소 하나하나들을 의사결정자가 피드백 받을 수 있는 라인은 전무하다. 회계사한테 받지 못한다. 세무사한테 못 받는다. 직원들한테서는 이런 의사결정 지원은 받지 않는다.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이걸 통해서 1년, 2년, 3년 가면요. 아까는 메카닉이거나 세일즈맨이었잖아요. 대표님이. 경영자로 바뀌기 시작해요. 경영 능력이 성장해요. 내 성장을 도와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에겐 스승이죠. 스승과 제자와 관계가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스승님이 뭔가 불편한 게 없는지를 보고 뭔가를 더 해드리려고 하는 게 당연한 제자의 입장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해하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 내용들은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뭐 금방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기업 시장 가치 분석은 상증법상 기업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 분석을 한 거예요. 이걸 하려면 시장의 평균치하고 비교했었을 때 이 회사의 수익률 이런 것들 비교를 해서 레버리지를 써서 올리면 가격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요 한 페이지 가지고도 몇 시간 강의할 거 내용이니까 한번 이런 게 있다만 보시고요. 오늘은 상증법상 가치 너무 많이 봤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쪼개진 거예요. 하나만 볼까요? 추세적으로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한 방에 보이죠? 맞죠? 그 다음에 산업 평균과 평균은 이건데 이 회사는 이거니 그에 대해서는 빨간불이다. 업종 평균에는 이건데 그거에 비해서도 빨간불이다. 예를 들어 이거 볼까요? 산업 평균에 비해서는 157은 빨간불인데 업종 평균에 비해서는 파란불이다. 2년 동안 추세는 파란불이다. 나의 작년, 재작년의 체력하고도 평가를 할 수 있고 나하고 비슷한 40대 어쨌든 중년층하고도 비교했었을 때 평가가 가능하고 아니면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 거 전체 평균하고 비교도 해보고 그러면서 내 위치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한 데피니션을 잡고 액션을 잡고 포지션을 갖고 그 다음에 포지션에서 다시 데피니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루프로 돌거든요. 저것도 루프로 돌아야 돼요. A에서 하다가 갑자기 다시 BS에서 S로 와야 되잖아요. 저는 한 번에 끝나는 업체가 없어요. 지금도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지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은 전화 와서 이거 좀 처리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와요.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게끔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는 이 서비스가 되니까 투하 리소스가 없으니까 그 업체들 제가 풀에 대해서 등록해놓고 그냥 보내버리면 그 대표님들은 야, 한국회사가 잊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관리해주네. 이렇게 맞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뒤에 다 쪼개서 해놨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시장 가치 시뮬레이션 매출하고 이렇게 해서 미래 했고 홍길동의 미래는 엄청나게 커져요. 예, 그러면 미래에 이만큼 커질 거로 예상이 된다면 미리 사전 증여 아니면 이제 상속을 위한 플랜 세워야 되신다. 마인드는 좀 생겼고 그러기 위한 프로세스가 회사하고 연결되니까 가압 승계. 그런데 회사 내부적인 구조를 봤더니 인력 베이스의 비효율성이다. 효율적으로 높여가면서 분할을 통해서 일부 회사만 자녀에게 승계하고 나머지는 버려버리는 구조로 가야 상속세는 줄이는 전략이 되죠. 그게 어쨌든 다음번 뭐 6월 달이나 돼서 특강할 뭐 M&A 전략 관련돼서 아마 좀 될 것 같은데 안 할지도 모르죠. 세상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요 정도 보시고 자, 끝났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자, 그렇게 닫으면 되나? 자, 여기 화면이 없으면 그냥 얘기하면 돼요. 자, 요게 그냥 하나의 예비 요 상황에서의 보고서예요. 이걸 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는 집에 가서 명함을 정리를 해봤어. 리스트를. 100개가 나왔어. 안 본 지 3년, 5년이 지났어요. 연락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냥 거기 이메일에다가 이 회사 거 만들어서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일주일 있다 전화해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 누구누구입니다. 회사 이름 알고 대표님 이름 알면서 전화를 했는데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저한테 전화해도 제가 아는 체 하죠? 아까도 저한테 명함 달라고 하신 분 계신데 제가 예 잘 지내셨어요 하고 인사하죠? 기억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 알고 온 사람이면 나도 그렇게 인사해도 되는 거잖아. 대표님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전화 받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대표님 도움 드리려고 제가 저희 전문가들과 분석한 자료 하나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안 봤대. 보세요. 전화 끊으면 되고. 보셨다? 어떠셨냐고. 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고맙다. 왜? 이 레포트 하나 값만 해도 100만 원은 받아요. 그냥 매년 그냥 요거 하나 줄 테니까 100만 원씩 나한테 자문료 조로하고 해도 받아요. 그걸 그냥 준 거거든요. 근데 못 받다라고 하고 관심 없어 하는 건 그 사람 상황이 그럴 여유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 풀들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늘려가는 거 내 명함도 가능하지만 뒤져서도 할 수 있고요. 돌아다니면서도 내가 리스트업을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할 수 없었던 방법인데 줄 게 있다고. 근데 그 줄 게 똑똑 두들겨서 내 에너지를 쓰면서 해야 되고 시간을 쓰여서 해야 되는 거였으면 못하죠. 왜? 하루에 2개 갔는데 거절당하면 내가 도대체 뭐야 장돌뱅이야 이러면서 스스로 막 자괴감에 빠지면서 친구 이제 모여갖고 FC들 뒤에 모여가지고 야, 이 업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이제 시장은 뭐 레드 오션이 된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당구장과 당구 치잖아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나는 그냥 미리 정말 풀을 넓혀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크레탑을 통해서 뽑든 아니면 뭐 중소기업청을 통해 가지고 뽑든 업종을 뽑든 지역을 뽑든 내가 타겟팅 해가지고 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사업을 하는 거지 그냥 여기서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목적을 우리가 스스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 거면 내 사업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단계들로 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오늘은 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내가 만나기 싫어 하면 안 되고 눈을 떠서 내가 바로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월요일, 수요일은 전화를 그 레포트 보내는 날, 월요일. 수요일은 보낸 거 전화하는 날. 그러면 한 주 전에 거 전화한 거는 오늘 수요일 날 전화하고 그 전에 한 거는 이번 이 막 하면 되죠. 하루에 1시간씩만 투하해도 일거리가 쌓이고 쌓여요. 그 쌓인 거에 내가 투하한 리소스가 전화하는데 조금 든 거, 전달하는데 몇 분 든 거, 카톡하고 SNS 하는 것만으로 하루에 2시간 반씩 보낸대요. 평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위해서 내 경제를 위해서 경제가 되면 그 위에 우리의 가정과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거든 쌓이지 이게 무너지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있지만 스트레스 받겠죠. 그죠? 코로나 걸리고 나서 가족들이 자주 오랜 시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생한 게 뭐예요? 부부싸움, 이혼율 높아지고 자녀하고 관계 틀어지고 이상하잖아요. 이 기반이 돼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쌓이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결론. 이거 쓰시고요. 지금 화면을 열 필요도 없고 열 시간도 없어요. 두 번째가 6월달, 7월달쯤에 종합 분석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요. 그거는 로우 데이터를 크레탑에서 긁고 오는 게 아니라 설문지 100가지 질문지를 고객에게 전달해야 돼요. 대표님은 거기서 경영 부분, 재무 부분, 뭐 예를 들어 투자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무부터 인사가 다 질문되어 있는 걸 체크를 해서 나한테 주면 그거에 대한 결과 레포트를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할 게 뭐야? 체크할 수 있는 종이 카톡으로 던지고 대표님 그거 나한테 주고 그리고 그거 나한테 어쨌든 이 시스템에 던져서 결과 받아갖고 던지고
진짜 리소스가 0일 수는 없잖아요. 세상은 이게 3차원 세계고 물리학 세계예요. 엔트로피 자체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터트려야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열역학 제2법칙 요즘 저기 시시퍼스 그거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되려면 최소한의 걸 써야 되잖아요. 최소한 10원, 최소한 5분은 써야죠. 그런 걸 통해서 관리, 처음 뭐 이거 던졌는데 별로 관심 없어 해. 두 번째는 그걸 던져요. 그럼 또, 야, 뭐 이런 게 왔어. 읽어봐요. 체킹해요. 또 왔어. 세 번째는 3분기가 끝나면 가결산 분석 보고서를 해줘요. 그거는 3분기까지의 부가세 신고 내용, 신고한 거냐 신고 증명문만 있어도 돼요. 그거 플러스 4분기 예상 매출액까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그거 누가 해요? 대표님이 직원한테 야 그거 줘 이러면 국세청에 들어가면 그 영수증 뽑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그거 딱 뽑고 그 다음에 4분기 예상 매출 물어보면 대표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아야 돼요. 4분기 매출을 모르고 3분기가 왔는데 4분기 예상 매출을 모르면 이상해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받아서 미리 재무제표를 완성시켜보고 다시 이 분석을 해봐요. 해봤더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미리 준비해서 결산을 해주는 거예요. 1년에 3번의 이 서비스를 해줘요. 두 번째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해주는 레포트도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읽다 보면 스스로가 공부가 돼요. 연구가 된다니까요. 경영하는데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였어? 이것도 점검해야 되는 거였어? 하면서 스스로가 깨우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올해 받았을 때와 내년에 받았을 때 차이가 나면 난 경영 능력이 성장한 거야. 경영자로서. 1년에 3번씩 서비스를 하는데 내가 그냥 크레탑을 통해 가지고 거의 리소스 제로이거나 던져갖고 받는 리소스 조금 한 1을 쓰거나 가결산 같은 거 한 2 정도 쓰거나 그전에는 100을 써야 100을 효과를 받고 100을 투하하려다 보니까 내 리소스에 한계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러지 않고도 새로운 고객 확보, 기존 고객에 대한 AS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확장성 또 그 고객이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해주려고 할 때도 대표님께 지금까지 해드린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소개해달라고 하면 쉽게 해줘요. 근데 내가 보험 막 밀어붙여갖고 괴롭혀갖고 팔고 그리고 소개해달라면 해주겠냐고요. 여러분들 소개팅 해달라고 하는 걸 떠올리세요. 내가 얘를 소개해주면 얘가 나한테 고맙다고 할지 뭐 그런 새끼를 소개해준다고 뭐를 할지 그거 떠올리면서 소개팅에 결정을 하거든요. 아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하게끔 나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러고 나서 나에게 포지션이 만들어진다고요. 그 데피니션을 잡고 액션을 했더니 포지션이 만들어지는 거지 제가 보좌관입니다라고 한다고 보좌관이 되는 게 절대 아니다. 되셨죠? 그리고 엑셀로 돌리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열 몇 개가 있고 아까 소득 포트폴리오 그것도 금액만 집어넣고 그 내용 그 간략형이 있고 복잡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만 받아서 넣으면 소득 포트폴리오를 해서 가장 낮은 세율로 하는 것도 되어 있고 웬만한 것들은 또 엑셀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서비스가 되죠. 그리고 상담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면 그에 대해서 전문가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답변을 붙여주게끔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지금 바로 쓰시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어쨌든 레포트는 요청하면 볼 수 있는 것까지는 서로가 본사끼리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뭐 이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민하실 건 내용적인 것들은 회사가 많이 지원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은 본인의 영업 베이스들을 좀 더 시스테미컬하게 하고 진짜로 그걸로부터 일이 끝났으면 그때는 자유롭게 일 생각으로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진짜로 즐기고 편안하게 쉬어야 된다고요. 네? 오늘 지금 이 날씨 무조건 쉬어야 되는데 오늘 또 가면서 머리 짜매고 내가 월요일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시스템화 되어 있으면 그냥 그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제 구조 만들고 그 위에 여러분들 각자의 개성을 담아내셔야 돼요. 왜? 이곳에 와서 이 비즈니스 아이템에 모여서 이 아이템을 내가 어쨌든 내 경제적인 기반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정한 거에 데피니션인데 그 데피니션을 명확하게 하는 과정 그리고 행위를 옮기면 여러분은 진짜로 이게 자문인이 될 수도 있고요. 보좌관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위이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뭔가 소리가 자꾸 나죠. 그만 빨리 끝내라. 넘어가지 말았는데 넘어갔어요. 이상 마무리하고 또 기회 될 때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